꿈속의 여정 끝에 발견한 소행성 판타스마고리아. 이건 이별에서 일어나는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지대. 이곳은 디지털 지대입니다. 여기에 오면 뭐든지 사각이 돼버립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도 말도 네모꼴입니다. 뱀도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디지털 지대에는 하루도 안 거르고 벽돌을 쌓는 노인이 있습니다. 덥거나 추운 날에도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정말 힘겨웠지 하며 노인은 생각에 잠깁니다. 무심한 빌딩 인간 때문에 무너진 때도 있었습니다. 불 사나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타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도 오늘이 끝입니다. 너무나 기뻐 눈물마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노인은 어찌 됐을까요? 물론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도시. 유리바다에서 가장 큰 섬인 드래곤고 섬에는 특이한 식물과 동물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선인장도 살고 있었죠. 선인장은 몸에 난 가시 때문인지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선인장이 실룩거리며 춤을 췄더니 다들 웃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으로 선인장에게 웃어준 날이었죠. 그런데 겨우 친구가 생겼더니 어느 날 인간들이 와서 섬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선인장을 드래곤고 섬에서 데리고 나갔지 뭐예요. 오랜 항해 뒤에 도착한 곳은 주류 판매점이었어요. 이 가게의 장식품으로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 못 있고 단골 손님에게 넘겨진 선인장은 견우성 주점에서 살게 됐어요. 모두들 실룩거리며 춤추는 선인장을 좋아했죠. 그곳에서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된 선인장이었지만 남쪽에 선인장이 사는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선인장은 선인장 도시로 떠났죠. 오로라의 향연. 넓은 북쪽 평원에 거대한 영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하늘에 별을 수놓는 별자리 투영기입니다. 영사기사는 여럿 바뀌었지만 기계만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사기사는 오늘 밤도 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영사기사는 오후가 되면 근처 가게에서 커피를 즐깁니다.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맛은 없지만 손님이 뜸해서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가게였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자 영사기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기계를 손봐야 합니다. 이곳 저곳에 기름칠도 하고 전지도 새로 교체합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각 계절의 별자리를 준비합니다. 참으로 고된 작업입니다. 어느 날 그 한적한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오로라를 보러 저 먼 남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남자의 고향 사람들은 북쪽에 가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리란 희망으로 날마다 열심히 일한답니다. 남쪽에서 왔다는 손님은 이자가 영사기사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령마을. 매년 가을에 접어들면 마을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는다. 드래곤산에서는 나무들이 움직이고
행성 곳곳에서는 유령들이 소란을 피운다. 이 소동을 틈타 나쁜 짓을 하기도 한다. 술을 몰래 가져가거나 과자마을의 과자 동상을 훔쳐가기도 한다. 유령들은 이윽고 유령마을로 향한다. 오늘 밤은 1년에 한 번 있는 유령들의 축제이다. 무지개 계곡의 그림 물감 공장. 무지개 계곡에 작은 물감 공장이 있다. 난 여기서 일한다. 예쁜 무지개를 깎아 그림 물감을 제작한다. 그러나 최근엔 무지개가 영 뜨질 않았다. 공장은 현저히 기울어가고 나도 실직이나 별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 유성 언덕에서는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곳에 떨어진 별을 팔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남쪽 나라로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유성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물감 공장으로 돌아온 나는 그저 맥없이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무지개가 나타났다. 난 어렴풋이 깨달았다. 내가 이 무지개를 진정 사랑했음을. 견우성 주점. 별은 이 광대한 우주궤도를 따라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몸에서 나오는 빛은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았죠. 늙었나 보다. 이럴 바엔 유성이 되어 땅에 곤두박질 칠까 보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별은 견우성 주점을 찾아 헤맸지만 가게가 보이지 않았죠. アルタイルの酒場はさあ知らないね 헤매고 있는 별에게 주류 판매상이 말해줬어요. 忘れたのかいあの店は星なんだよそうか空から降りてくるんだ 별은 마침내 견우성 주점에 가게 됐어요. 별은 여기서 태어났죠. 별은 자신의 아버지 별 제작공과 다시 만났어요. なんて顔色ださあこいつを一息にやるといい 그러자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죠. 별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そんなに焦るなよ無理もない話したいことは星の数ほどあるのだから 유리바다. 땅은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서서히 파도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생물이 삽니다. 유리 밑에 물고기를 꺼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전봇대들이 출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유리를 뚫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잡았나? 정어리 8마리. 내일은 라리르 구세오 쪽으로 가볼까? 라리르 구세오는 가라앉고 있는 배였습니다. 제정신인가? 거긴 위험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뱃사람이었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탄 배 이름이 곤드아나호였던가? 아름다운 배였어. 움집 베이커리. 움집 베이커리는 빵으로 만든 빵집입니다. 모두들 갓 구운 빵 냄새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새들도 옴집 베이커리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항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굴뚝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자마을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더랬지. 그는 과자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과자마을의 익룡들이 찾아와 과자 동상을 들고 간 일이 있었던 겁니다. 힘들기는 내 한 가지야. 움집 베이커리는 빵으로 만든 빵집입니다. 쥐도 갓 구운 빵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1995년 작품인 판타스마고리아입니다. 고래의 도약. 은하의 물고기를 만든 타무라 시게루 감독 작품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의 작가로서 명성이 높은 타무라 시게루는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타무라 시게루의 일러스트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책과 삭파 등으로 접하던 그만의 독창적이고 동심이 가득한 세계를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도 기뻐요. 더구나 타무라 시게루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은 몇 편 되지도 않기에 한 작품 한 작품이 참 귀하게 느껴지죠. 판타스마고리아는 그다지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타무라 시게루의 독창적인 세계관이 총망라된 것 같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중 유리바다 편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타무라 시게루 감독의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인 고래의 도약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판타스마고리아는 판타스마고리아라는 혹성에서 일어나는 15가지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줘요. 꿈속의 여정 끝에 발견한 소행성 판타스마고리아. 이건 이별에서 일어나는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처럼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타무라 시게루 감독의 상상력에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그림체가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한 점 한 점 액자에 넣어놓고 싶을 정도입니다. 시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한 판타스마고리아를 보고 있자면 아름다운 몽환 세계를 헤매는 듯 아련하고 행복해집니다.